2022년 2월 고1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의 이해. 2025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핵심 이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도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됩니다. 자, 그러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열정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생기부에 표현되지 못한 부분들을 막 기록하였는데 그런 활동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된 그 안에서도 활동의 연결고리라든지 열정, 창의성, 자기주도성, 진로 관련한 노력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의 의무 확대되고 지역균형 선발도 확대되므로 이런 부분에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많은 유리한 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선발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했냐 하면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큰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의 확대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은 폐지됩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학적상황, 출결 상황은 그대로 기재가 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은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인증 이런 부분들은 미반영되고 중간에 진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 이런 부분이 진로 희망 사항이 미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동아리와 봉사활동은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봉사활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압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남아있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활동과 독서 등의 상황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8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이 부분을 보면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적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과 창의성,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깊이 등이 이 부분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독서활동이 미반영이 되지만 세특의 독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진로에 관련된 노력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생기부가 축소되었다고 하니까 생기부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소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기부의 평가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활동의 연결고리와 자기주도성, 창의성, 열정, 교과의 깊이 등이 세특에 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로 관련 노력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확대가 되었는데 원래도 한 20% 정도의 권고사항이었다가 이제부터는 40% 이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료 인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전체 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의치약학과 간호대학에만 국한됩니다.
고등학교 3년을 해당 지역에서 재학 시 지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울경남권에서는 40%가 의무인데 아마 각 대학들이 특히 의대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의과를 마치고 예과를 마친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에 가지 않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기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종합대학의 병원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고 좋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입 전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 학생부 교과는 정량 평가, 즉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 그래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의 모집이고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어떻게 전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의 수능 위주의 모집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과고 일부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형이고 하지만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아직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교과야 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교과에서 1점대를 못 찍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수능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수능을 모두 신경을 써야 되며 학생부도 축소되었지만 잘 관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전략을 보시면 학생부에서 축소되긴 했지만 세부 특기 상황과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5개 학기의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도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변하는 부분이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는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져 있거나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과 플러스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전공 적합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수능에서 골라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교생활과 수행평가, 내신, 안정적인 모의고사 점수 이 세 가지는 1학년 1하면 모두 다 생각을 하면서 학습에 전념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총평을 해보면 어머니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이끄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서 국가주도로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여러 대학은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현상적으로 발현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성실한 학교생활, 수행평가, 내신, 모의고사
이것은 반드시 챙기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학교별 내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별 내신 분석을 보시면 저희 주변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2021년 기준 고1, 즉 현재 예비 고1을 기준으로 해서 내신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일단 내신 쪽에서 보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9등급제로 가고, 근데 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고1, 2에서 진행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고2의 일부 과목과 고3에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우 강했던 시절에 비해서 비교과의 중요도는 매우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야 상대적으로 비교과에 대해 시간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비교과의 중요도가 축소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들은 내신의 중요성이 커져서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의 변별력이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고요. 수능의 중요도는 아까처럼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이 하향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2024학년도부터 발표된 부분에서 최저는 확실하게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신을 잘 보고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서 학년별 가중치는 사라졌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등급제가 1, 2에 몰려있다.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졌다. 이 말은 예전에 고등학생들 보면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50%의 가중치가 있었던 시절에서는 1학년 때 조금 못하더라도 2학년 때, 3학년 때 역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1학년 1학기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1학년 1학기 시험이야 2학년 2학기 시험에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이 된다. 아니, 2학년 2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1학년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난이도는 상승이 됐고, 각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수능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시킬 때 당연히 모의고사 연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입시는 시작이 되었고, 내신에서 킬 또는 중킬 아니면 학교에서 학습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학습은 곧 내신 대비다. 무슨 말이냐면 내신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에 대한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별 내신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고는 과학은 시험이 어렵지만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어는 교과학습과 학교 프린트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구성한 지문 때문에 거기에 문제만 풀고 답만 외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2020년도에까지는 전통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학교였는데, 작년에 보면 그렇게 되려 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항과 서술형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엔 그 두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과연 1분에 한 문제씩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더 관건인 시험이었습니다. 즉 양훈고는 전통적으로 시험이 어렵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들이므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고입니다. 부흥고는 양훈고에 비해서 다소 쉽다라고 여기졌던 학교인데 작년 시험을 보면 역대급의 시험지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도 시험이 매우 조금은 까다로워졌고 수업 시간에 정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국어는 모의고사를 당해년도 전년도 문제들을 계속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학교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당일년도, 전년도, 즉 3개년 정도는 시험을 다 풀고 시험에 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의 수학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흥고 수학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학력평가 기출변형과 학습지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고 학습지도 어려웠는데 학습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조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고에 가는 학생들은 예전처럼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만 풀어서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즉 인근에 있는 학원들이 2, 3년 전에 있는 잣대를 그대로 댄다면 부흥고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부흥고에 있는 상위권, 최상위권들은 반드시 모의고사 기출 변형, 고난도 문제집까지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신도고입니다. 신도고는 여전히 조금 쉽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에서는 시험이 쉽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수능 형태로 많이 변형은 하려고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도고에서 수학에서의 특징은 역시 난이도 자체가 무난한데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증명들이 대부분 다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도고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증명을 외우다시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신도고에는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내가 등급 확보에 유리하겠네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모든 학교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에 등급에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상위권, 차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실수하지 않는 곳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관고입니다. 해관고 역시 조금 과학 부분에서는 쉽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조금 학생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도고보다는 표준 편차가 약간은 더 크게 나타나서 조금은 실수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해관고에서는 조금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어는 학교 프린트에서 대부분 다 출제를 하고 있고 서술형 채점 기준이 명확한 문제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따박따박 잘 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거의 감점이 그러니까 거의 100점을 받아야 된다. 수행평가까지 전부.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경우에 등급에 크게 변화가 있는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아까 신도고보다는 그렇게 변동성은 크지는 않다. 그래서 해관고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내신 관리가 가능한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센텀 여고는 일단은 과학은 과중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중반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시험 난이도도 2학년부터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보고, 국어는 매우 어려웠던 학교였거든요. 센텀여고가.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서술형 부담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서술형이 거의 킬들이었는데 서술형 부담이 조금 줄였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여고들이 문법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함으로써 1학년 때 문법을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고들은 고1에서 국어시험에 문법 공부를 조금은 열심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여고는 수학 문제가 조금 쉽게,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학 문제는 항상 조금 쉽게 냈지만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드디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인근 학교라기보다 정상적인 범주에 이런 학교 시험이 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센텀여고 아이들이 국어, 영어는 너무 어렵게 나오고 수학은 실수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수학을 잘하고 국어, 영어를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애들이 매우 불리했었는데, 아니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센텀여고에서도 충분히 이과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는 경쟁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차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여고는 전통적으로 조금 쉽게 나오는 학교로 여겨지지만 쉽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그나마 조금 유리해 보이는 건 뭐냐면 문이과 비중이 거의 반반이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 고등학생들 보면 이과 비중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지만 해운대여고는 그래도 문이과 비중이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문과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싸워서 견줄만 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과학을 보면 생명과학과 화학은 1학년 때부터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물리는 학교에서 내어주는 프린트 학습지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이고 생명과 화학 쪽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마찬가지로 국어에서 보면은 고3 난이도의 문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문법 가지고 변별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난이도 조절 실패를 해서 상위권들이 매우 불리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텀여고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변별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많은 내신 분석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간상 6개 학교를 해드렸고, 저희들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지를 복원을 해서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 및 저희들이 총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시험 분석을 보고 싶으면 대인몰입관 해운을 초록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에서 많은 그 학교에 대한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희들 컨설팅과 학습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전담 컨설팅 총괄 이사님, 장인수 이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사람 책임 대입 컨설턴트와 저희들 해운 대입 몰입관을 거의 전담하시고 계신 이강욱 과장님 계십니다. 즉 저희들은 두 분이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고 학습 매니지먼트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저희들 과사람만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년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 동안 7월, 8월과 보통 12월과 1월 요 사이에서는 학부모 동반 컨설팅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와서 그 시기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다음에 방학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생기부 작성,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되면 입시 프로그램까지도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학생 대면에 대해서 학생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연간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별로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1학년만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이미 수능 역량 평가를 통해서 수능 역량 평가를 저희들이 많이 친 아이들은 4회를 쳤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파악해서 진로 설정을 하고 고등학교 예상 등급을 파악을 해서 이미 부모님과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달에 3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과 매니지먼트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 7월, 8월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2차 컨설팅이 진행되며 2학기 생기부 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10월 달에 9월 모의고사하고 중간고사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습 대안이 마련되고 이 시기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매니지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1 12월과 1월에 3차 컨설팅이 일어나고 학습 로드맵 설정 및 2학년 생기부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시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3학년이 되면 2월 달에 2월 대입 가입,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가입식 컨설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적에 따른 지금까지 성적에 따른 지원 학교와 학과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합불 여부도 그 시기가 되면 대충 나올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합불 여부를 얘기해 주면서 등급을 얼만큼 올리면 어느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도 받게 되고 이 시점에서는 정시에 조금 더 몰입을 할 건지 학생부 교과인지 학생부 종합인지 이런 것들도 거의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제 6월 7월이 되면 대입 수시 컨설팅이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학교 지원학과와 합격 가능성을 부모님과 함께 타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9월에 대입 수시 지원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는 11월에 면접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MMI와 구술 면접, 인적성 면접, 서류 면접, 재심 면접 등 실제로 이제 면접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12월에는 대입 정식 컨설팅이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컨설팅을 일단은 저희들 수강생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전체 무료는 아니고 무료가 될 조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간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프로그램은 내신 집중반과 의학대반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내신 집중반은 국어과학 수학에 대한 단과 프로그램이고요. 의학대반은 종합반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또는 수학국어, 수학국어 과목, 그러니까 수학 과목은 의무 수강이고 국어와 과학은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의치한수 간호학과를 위한 최상위 프로그램이고요. 자, 아까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집중반은 단과 프로그램에서 단과목 2과목을 듣게 되면 컨설팅이 연계가 되고 3년간의 프로그램에 무료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학대반은 무조건 컨설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집중반은 아까 단과형 수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요일을 보시면 수학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가 정규 수업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3개 반이 수준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이제 3월부터는 토요일에는 내신 심화형으로 돌아가고 일요일에는 모의고사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학생별로 잘 모르는 게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토요일 오전 10시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수학 클리닉이 개별로 진행이 되므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신 기간에 토요일은 수준별 분반을 하게 되고 일요일은 학교별 반편성을 하게 돼서 그 학교에 있는 출판사의 교사용 자료와 학교 학습지 정리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나오던 간연도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국어와 과학은 현재 A, B로 되어 있는데 A와 B 중에 한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토요일, 일요일 중에 과학을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 목요일, 금요일 중에 국어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학은 학교별 반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배정될 것이고 국어는 그 성취도별로 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중상위반과 금요일이 최상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은 단과목 2과목 이상 수강 시 컨설팅 학습 매니지먼트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밤 11시까지 보충학습이 진행이 되고 각 담당 선생님별로 개별 클리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3월 3일 개강 예정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의학반, 종합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역시 수학은 토요일, 일요일 2시, 5시 이루어지고 있고 토일은 수학은 의무 수강을 해야 되고 역시 토요일은 내신 심화형이고 일요일은 모의고사형입니다. 학기 중에 내신 집중을 하게 되고 방학 중에는 진도 특강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목표는 진짜 목표는 1.2등급 이내를 만드는 거고 1.2등급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거의 최저 없이도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등급 정도를 마크를 하게 되면 3과목 합이 4등급 정도를 보면 의대 합격 가능하다. 그 다음에 1.6등급이면 조금 의대가 힘들 수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가면 정시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대, 약대뿐만이 아니라 한의대, 수의대, 간호학과까지 생각을 해서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과학과 국어는 국어, 과학은 택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학을 들어도 되고 국어, 수학 또는 국어, 과학, 수학을 다 들어도 되겠습니다. 과학은 생원 하원을 진행하고 내신 기간에는 통합과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최상위권 프로그램을 돌리고 내신 기간 때는 학교별이 아니고 개별 케어로 학생에게 만든 프로그램을 각각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국어 쪽에서 학교별 반편성을 해서 그 학교 학생들만 모아서 해주는 것이 메리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부흥고반을 열어줬을 때 과연 그 부흥고반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가? 이런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각 학교별로 모였을 때 그 반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된 경우에 과연 최상위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프로그램에서 국어과는 인원수를 적게 잡고 개별 케어를 해서 아무튼 국가수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의대를 갈 수 있는 내신과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최저 등급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정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한 의학대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의학반은 정규 컨설팅 및 학습 매니지먼트가 정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에 개강 예정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얼굴 뵙고 하면 좋겠는데 저도 화면만 보고 하고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부모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또 한 번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